네, 안녕하십니까. 1호학당 김태경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공개 통변한 사주 에 대한 그 피드백이 왔습니다. 이 병인일주 분께서 메일을 주셔서 어제 이제 또 질문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제 본 사주에 대한 이제 질문, 뭐 용신과 뭐 이제 이런 질문 주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머리가 좋은 사주로 머리가 좋은 걸 알 수 있느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 병인일주 사주를 이제 공개 통변했는데 이 사주였죠. 네. 그래서 이제 답장을 주셨어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주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아주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도 이제 명리학 공부 이제 하시는 분이시네요. 저기 그 상관패인도 있고 이래서 뭐 공부 굉장히 뭐 아주 뭐 스마트하시고 똑똑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제 자신을 알아가고 깊이 통찰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남들에게 늘 맞춰주는 성격이라 이거 이제 칠살이 강해서 그런 것이죠. 네. 겉으로는 굉장히 밝고 부드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줍니다. 융통성과 재치와 위트도 풍부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어제 제가 사주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은 왜 이럴까요? 네, 상관이 굉장히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남모르는 걱정과 생각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걱정과 생각의 해결책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쫓는 사주가 어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명예와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기업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이런 분들 많으세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장사하고 돈 버시는 분들도 돈을 쫓지 않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명예욕과 인정욕 이런 것 때문에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사무실 같은 거 보아도 이렇게 그냥 식신생재, 상관생재 이런 분들은 사장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관사를 쫓는 분들은 내가 이제 사장이고 그렇게 되면 회장이 되고 이러면은 내가 경영자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근사한 삐까뻔쩍한 그런 사무실, 집무실 또 뭐 의전 이런 것도 이제 중시하시게 되는 거죠. 저에 대한 일절의 설명 없이도 사주로만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한테 뭐 주신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든 시기가 청소년기였는데,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갑술대운, 이 사주에 이제 갑술대운이 청소년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가, 원국이 뭐 이제 아주 뭐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그랬는데, 이때가 좀 많이 힘드셨다고, 네. 정서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네. 그래서 많이 조우가 사실 이렇게 썩게 맞지는 않고요. 네. 또 편인이 좀 강하고 그래서 좀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으셨는데, 이것이 일주월주가 천간지주로 충이 되어 있는 연유인지 궁금합니다. 어제 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이사주가 이제 인신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제 역마살 이렇게 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행 좋아하고 뭐 그러실 텐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명리학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역마살이 있는 정도는 다 아시고 이래서 뭐 중요한 통변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서 어제 충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사주에서는 지지의 모기운 굉장히 강해서 이 신금이 이제 제압을 받는 예, 이제 그런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를 쫓는 건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용신은 어떤 건지, 대운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용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그 적천수의 채용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도 드렸고, 저한테 이게 질문 주신 분들도 많고 이러는데 이것이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만약에 저 역시도 그 용신을 찾는 걸로 20대 내내 저기 사주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지난주에 그 적천수 채용장 말씀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명리학 처음 책을 본 것은 사주 핵심 강의라는 책이었고 그것이 1989년도에 제가 재수할 때
수험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그 책 재미 들려서 그 책을 이제 보면서 명리학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1989년도부터 접해서 제가 30 초반까지 저 역시도 10년 넘게 이사주의 용신은 뭐고 용신을 이제 좋은 희신은 뭐고 용신운이 들어와야 좋은 이제 운이고 저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봤다면 여전히 그런 스타일의 사주 감명과 통변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사주를 제가 이렇게 봤다면 이 사주를 놓고 이렇게 위트가 굉장히 강하고 재미있는 분이고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관사를 이렇게 추구하시는 돈보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신 찾고 이런 것들은 뭐 사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용신을 찾는 그런 방법은.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고요? 제가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설하고의 자평수원에 기초한 방법입니다. 용신을 찾는 거. 억부법, 조우법, 병약법, 통관법, 종황법 뭐 이렇게 5가지. 이것이 그냥 용신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가끔 보고 또 저한테 개인 지도 받으신 분들이 말씀 주셔서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어떤 굉장히 이제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고 조회권 수도 굉장히 많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인품도 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죄를 쫓거나 이렇게 그렇게 그러신 분 아닌데도 그분 강의하시는 거 들으면 이제 기초과정 사주 8글자를 보는 거는 용신 글자 하나 찾기 위해서 보는 거다. 용신 글자 하나 찾으면 사주는 이제 볼 필요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 부분이 이제 나쁜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런데 이건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자기 이제 그분 공부하신 거는 이제 그게 맞다고 이제 생각하시니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속이려고 하고 누구 사기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이제 그래 왔고요. 그래서 용신을 찾고 이런 것들은 그것이 이제 썩 그렇게 이제 사주 명리학이라는 굉장히 이게 이제 저는 애정이 있고 굉장히 이제 사람을 알아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이렇게 인간을 연구하는 인간을 알아가는 그래서 이것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의 진가 그런 것의 가치를 좀 더 더 가리는 용신 찾는 법은 좀 많이 좀 아쉬운 방법이다. 많이 아쉬운 방법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하고의 식으로 또 그 기저에는 이제 임철초의 그런 적천수 천미 식으로 이렇게 거기에 기초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거의 훨씬 다수이기 때문에 저도 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 그게 맞춰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사주의 용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는 전혀 보지는 않지만 용신이라고 한다면 이사주를 신약한 사주로 보실 분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관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사주는 칠살이 굉장히 강하고 설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사주는 설기가 이렇게 상관의 설기도 강하고 당연히 이제 칠살의 극도 강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사주 억부법으로 보자면은 목화가 용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용신을 천간에서 찾는 분들은 을목을 용신으로 볼 것이고 또 그렇게 보겠죠. 억부법으로 보면 이제 조우법으로 보고 그러면은 이사주가 크게 이제 조우가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병화가 이제 신금의 월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이렇게 쓰게 되죠. 병화가 신금월에 태어나면 여전히 임수를 쓰게 됩니다. 임수가 그러니까 술월 해월을 제외하고는 죄다 임수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우로는 잘 갖춰진 사주예요. 그래서 조우법으로 보자면 임수를 용신으로 보겠죠. 통관법으로 보자면 대표적인 통관법을 보는 게 물론 이건 이제 적천수에 기초하고 있는 내용이 합니다. 상관 경관 같은 경우 통관시켜 주는 게 재성이니까 상관 경관이 되어 있는 구조들이 재를 많이 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관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자면은 이사주가 재를 용신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금을. 네, 상관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일간이 조금 이렇게 강하진 않다 보니까 이 제자 약사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관법은 이사주에 맞지는 않고 이제 억부법 병약법을 하자면 이사주에 이제 병을 찾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병을 찾는 게 저는 이사주에 병이 딱히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이사주가 이제 상관생재가 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자면 제격으로 출발을 했고 칠사격인데 상관생재가 되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인성이 병이 되겠죠. 그럼 인성을 제압해주는 뭐 이제 제가 또 뭐 그 용신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병약 이게 그 사주 이렇게 용신을 찾는 분들이 뭐 병이 뭐고 약이 뭔지 이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억부법에서 찾아요. 왜냐하면은 이 병이 뭐고 약이 뭔지를 알려면은 이제 기신과 희신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주 전체적인 구조와 신강신약까지 같이 보아서 희신과 기신을 파악을 해야 되고 이제 이 기신을 병으로 파악하는 건데 그런데 이 기신이 병이 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병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또 약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이 사주가 이 격으로 쓰임새로 보자면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주 같은 경우도 이사주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이사주는 칠사격에 살인상생을 시켜주는 즉 인성이 화살을 칠살에 그걸 화살시켜주는 이런 구조가 되기도 해요. 즉 살인상생의 구조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주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남들의 그런 인정, 명예, 기품, 품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시한단 말이죠. 돈보다는 그렇게 뭐 예를 들면 학교도 좋은 학위 뭐 좋은 학위 좋은 직장 단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이사주가 추구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인상생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면에 또 이사주는 이 상관생재 구조도 이렇게 있습니다. 상관 경관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럼 이사주에 여기서 상관이 강한 상관을 쓰게 되는 사주로 보자면은 금이 이제 희신이 되는 것이고 살인상생이 되고 이랬을 때는 이사주가 신약하기 때문에 이 재는 또 병이 돼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떤 사주는 이제 깔끔한 구조도 있지만 이제 많은 사주들이 이렇게 중첩된 구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병과 그 약이 달라지고 이러니까 그걸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주를 있는 그대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주에 아까도 이제 메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주에 이제 자유로운 용어라서 이제 상관에 그러니까 이사주는 상관도 굉장히 그 희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칠살의 극 자체가 좀 강하니까 이 칠살이 어떻게 나타나요? 걱정으로 나타납니다. 이 생각이 많은 건 뭐가 나타나요? 인성으로 나타납니다. 인성에 있기 때문에 이사주 생각이 많고 칠살이 강하게 이제 칠살교육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고 이렇게 됩니다. 칠살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많고 이제 좀 불안한 그런 기제가 있고 이렇잖아요. 되게 신이 강하고 이제 이럴수록. 그럼 이제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약화되면 즉 인성이 없고 이사주가 상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인성 대신 식신이 있다. 여기 식신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생각이 없죠. 식신의 특징이 이제 생각이 없고 단순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거 인성이 강한 거예요. 지지에도 이렇게 또 인목도 있고. 그러니까 이사주 인성이 없다 그러면 생각이 없는 거죠. 걱정이 없다 그러면 이사주는 뭐 예를 들면 신강하고 뭐 식상생재돼 있고 칠살에 극이 없다 그러면 아무 생각 걱정도 없어요. 그냥 오늘 뭐 미래란 건 없어요. 앞으로 뭐 안전 이런 거고 오늘 그냥 불나방처럼 오늘 하루 즐거우면 장땡이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그냥 오늘 하루 살고 만다. 그게 이제 뭐 앞으로 뭐 통제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내키는데 오늘 하루만 보는 그게 단순한 이제 식신생재 되고 상관생재 되고 인성도 없고 관성도 없고 순전 이게 식상재만 있는 사주들 그렇게 되면 이제 걱정이 없죠. 네, 걱정. 이 사주는 그런 걱정과 생각은 이제 칠살과 이렇게 그 정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삶이 이제 안정이 되고 미래가 대비되고 이런 것이죠. 그 걱정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안전한 시큐어한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삶. 미래가 준비되는 삶, 계획이 되는 삶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걱정과 생각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노숙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그냥 즐겁고 말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쾌락을 그냥 알코올 중독자 되고 미래 뭐 대비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오늘 하루만 좋고 이러면은 나중에 뭐 이제 전혀 뭐 노후 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은 공짜가 게 없는 겁니다. 네. 걱정과 생각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노후가 대비가 되는 것이고 네. 오늘 하루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노후 대비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이고 갑술대운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 네 어제도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예, 이사주가 이제 그 정서적으로는 좀 네
그러신 시기였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충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거 이제 이게 눈에 뒤에 드러나잖아요. 명리학 초심자 같은 경우는. 병인일주가 뭐 그래서 명리학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간여지동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것들이 이제 이게 병화와 임수가 천간은 사실 무형의 기이기 때문에 그 충이라는 말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인신충은 맞는데 병화와 임수는 그냥 서로 상극이 될 뿐이지 천간은 무형의 기라서 그것이 인신 인목과 신금의 이런 상충처럼 이렇게 충돌의 기세 그것들은 예 약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일주와 월주가 충되니까 이렇게 되면 옛날식으로는 어떻게 통변해요? 뭐 고향을 떠났다 일찍 부모와 덕이 없다 인연이 없다 고향을 떠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사주에 지금 미국에서 사신다고 하니까 뭐 맞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 연월일시 이렇게 되는데 연주부터 시주까지 이렇게 사주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근묘화실, 원형이정, 기승전결, 생장수장, 성주괴공, 생주이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연주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연주, 그 다음에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탑처럼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주가 이 초년 이게 그 전반부 인생의 전반부 사주의 기본적인 기단을 이루고 있는 맨 밑에 기단부 그 다음에 1층 석탑에 이제 1층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이제 상관생제가 되는 것이죠. 상관생제. 근데 이제 후반부는 어떻게 돼요? 인생에 딱 절반 나눴을 때 뒤에 후반부는 인성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곡 자체만 보더라도 이 사주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살아서 말년에는 편하게 사는 운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이 중반부에서는 이게 그 확 갈리죠. 그러니까 연월 일주하고 연주 월주하고 일주 시주하고는 이렇게 그 흐름이 매우 이렇게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그 추구하는 게 좀 다르다라고 그런 통변도 가능합니다. 뭐 그 정도 통변이 되지. 그러니까 좀 많이 그 상반된 인생의 전반부는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추구하고 얻고 이런 삶이었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게 이제 편히 쉬고 이렇게 여유를 누리면서 사는 삶 이렇게 이제 된지 그것이 갖다가 뭐 병화 임수와 충이 되고 인신충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이 사주라는 것이 인생의 사건을 얘기하고 막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년에 임묘진운도 이 사주가 충분히 인생을 즐기고 젊었을 때 이제 또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제 애쓰시고 이러셨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좋은 운이다. 사실 뭐 저는 다 좋은 운으로 봅니다만은 네. 그래서 충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어요. 아니, 충에 대해서 어제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언급한 충은 인신충이 돼가지고 지지의 목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하고 금의 세력이 약해서 이 재를 쫓는 게 지지에서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런 그 신살이나 충 이런 것들은 사주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 이제 단순하니까 명리학 초심자들은 그것들은 이제 단순한 단식 판단으로 통변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내 인생에서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거나 막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네. 이제 긍정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큰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뭐 장애가 있고 이랬는데 이것이 내 사주에 백호대살이 있어서 백호대살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내가 장애인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내 삶이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어요. 하지만 그 백호대살이라고 해서 내가 장애인이 되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죠. 그 백호대살이 있는 사람은 다 장애인이 돼야 되게요. 다 교통사고 당해야 되게요. 그다음에 교통사고도 그럼 정의를 어떻게 내리겠어요? 접촉사고 안 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뭐 몇 달 입원하고 전치 몇 주 이상만 교통사고로 정의라고 그러면 충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고 뭐 그렇게 사주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사주가 나타내는 것은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벌써 20분이 가까이 됐는데 이걸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네. 그래서 또 공개 사주 통변, 네.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이제 사주 통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여기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주, 이제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게시판에 이걸 보다가 인터넷 게시판에 이걸 봤어요. 이걸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봤는데 이 게시판에
자폐아가 많은 부모의 직업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 글들이 인간이라면 모두 체계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체계화 능력은 강한데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MBTI로 얘기하자면 I 뭐 내성적 이런 사람이죠. 인간관계나 사회활동 어려워하지만 이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패턴을 쉽게 감지하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나 공학자, 발명가, 뭐 음악가 이렇게 되는데 이 미국의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이제 유전적인 이런 또 영향도 이렇게 이제 봐서 또 연구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체계화 능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녀들 중에 자폐아가 이렇게 많더라라는 뭐 부모의 직업을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봤단 말이에요. 뭐 네덜란드에서도 네덜란드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아인트호벤의 자녀들을 보니까 부모들도 역시 체계화 지수를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는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모들 중에 많았고 그래서 이제 자폐 어린이도 그에 따른 이제 비율이 많았다. 뭐 이제 이런 글들을 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그냥 뭐 그런 이제 상관관계는 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 댓글들이 막 이렇게 8,500의 공감을 받은 뭐 특수학교 교사의 이제 자폐 아동의 부모가 고학력자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많았다. 이런 이제 공감이 가는 댓글에 또 공감을 많이 표시해 주시고 또 이제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부모 학력이 높아서 이제 뭐 귀족병이라고 부른다는 이런 얘기도 이렇게 댓글에 있었고 또 수학자 집안의 뭐 자녀들도 이렇게 자폐 많다. 뭐 이제 뭐 이렇게 고학력자들의 자녀들이 자폐 뭐 이제 이런 이제 댓글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유튜브 형식이라서 보니까 유튜브 형식의 이제 이런 쇼츠 영상 이게 1분짜리 영상인데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이게 뭐 이제 보니까 이게 그 사이먼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사이먼 베런 코엔 교수가 이제 쓴 책에 의해서 이제 이런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고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이 보니까 이제 패턴 시커 부제는 이제 어떻게 번역하신 뭐 번역자나 뭐 출판사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원저 자체가 그럴 수 있지만 어쨌거나 자폐는 어떻게 인류의 진보를 이끌었나 그래서 패턴 시커라는 책에 이제 근거해서 이런 유튜브 동영상이나 저도 또 이제 이런 걸 봤고 또 이런 거 공감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댓글을 많이 이렇게 달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이제 그런 명리학의 이제 그런 관점, 정확히 말하자면 명리학 관점이 아니라 이제 음양오행의 관점, 이 동양적인 이런 그 사고 방식의 이런 체화용, 뭐 음양오행 이제 그런 체화용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이랬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명략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353만 원이나 되는 1분짜리 쇼츠 동영상 이걸 보고 그런데 이걸 이 명략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편인의 특징입니다. 편인의 특징. 이 편인의 특징. 이 편인은 이 인성 중에서도 정인과 편인이 있는데 이 편인이 그렇게 질문이 많고 의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알고 싶어하고 이제 창의적인 생각들, 막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게 편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게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됐던 그런 부모들, 자폐아들 중에 많은 부모들이 이제 그런 성정이고 직업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편인, 소위 말하자면 그렇게 지적인 노동자들, 뭐 기술자들, 그렇게 이제 혼자서 일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패턴을 잡고 그 공감 능력은 당연히 편인은 식신하고는 이제 완전히 상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 능력이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혼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패턴을 찾고 이렇게 구조적인 사고를 하고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고 식신이 강한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이 잘 없거든요. 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거기 이제 왜 그러나 왜 이렇게 작동하냐 그 이면에 있는 이제 이런 것들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편인의 작용이고 인성의 작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제가 이제 뭐 이걸 갖다가 딱히 명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폐아가 이렇게 뭐 편인이 강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한 이
여기서 이제 말한 건 부모의 직업을 조사했더니 이 부모 직업,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의 사주에는 편인의 특성이 강하다. 전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뭐 자폐아 이걸 것들은 이제 질병에 관한 얘기들이고 이런 동양학적인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지만 단지 그냥 상관관계로 이어진 것들. 이 동양학에서는 그런 나타나는 모습들이 상관관계를 이렇게 되는 이런 측면들이 이제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예를 들자면 다변인 사람이 좀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억압받기 싫어한다고 이제 상관의 작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인과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관관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직업들, 예, 그런 똑똑한 이제 지적인 이제 패턴을 추구하고 이렇게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고 구조적인 걸 하고 이면을 알려고 하고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편인의 특성이 강하다.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머리가 좋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명리학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체계화 능력이 매우 높지만 여기서 이제 체계화 능력이 매우 높지만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 즉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과학, 공학, 발명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좀 전에 이 패턴 시커라는 책에 있는 저는 뭐 이렇게 소개문이에요. 네, 그래서 인터넷 인터넷 북스토어에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뭐 읽어보진 못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체계화 수준이 높은 부모 사이에서 자폐가 태어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엔지니어 부모를 둔 자폐아의 수가 일반 부모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이런데 뭐 이거는 이제 저의 얘기가 전혀 아니고 이 캠브리지 대학교 이 사이먼 베론 코엔 교수의 얘기고 저는 근데 이런 이제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관점, 이런 주장을 우리 이제 명리학적 이제 관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인성이 굉장히 강한 특히나 이제 이거는 이제 제극인이 되는 이제 모습이죠. 그 엔지니어나 공학이나 발명 등 이런 것들은 편인이 강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무력하고 그런 사주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셜라이징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약하고 혼자 그러니까 좀 오타쿠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다. 이제 이걸 말씀드린 거 자폐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지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크게는 이렇게 이제 학습 능력.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다. 그럼 이제 사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학습 능력 중에서도 이제 기억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적응력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제 사고 능력은 이제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느냐, 창의적으로 사고하느냐, 비판적으로 사고하느냐, 또 직관력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생각하는 힘이죠. 사고 능력은 이제 학습 능력은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이제 공부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이 기억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굉장히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디테일한 숫자에도 굉장히 강하고 옛날 일도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작년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그러면 와 머리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기억력에 관한 거거든요. 이 기억력은 이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인데 이 기억력은 어떤 이제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 있냐면 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이 강합니다. 이제 재성이란 거 보면 내가 이제 소유하고 장악하고 추구하고 쫓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재성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기억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게 사주에 제가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기억력이 강합니다. 근데 이해력은 뭐냐면 이제 얼마나 내가 그걸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얘기하면 한 번 설명했을 때 바로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세 번, 네 번 설명해야 겨우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요걸 한 번 설명했는데도 중간 좀 설명하니까 벌써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업무 설명할 때도 뭐 프로그램 엑셀 이런 거 설명할 때도 이게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제 중간만 설명해도 그 이해 설명을 다 알아버리는 이제 이런 똑같은 건데 세네 번씩 반복해서 설명해도 잘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이 있고 이 이해력이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고 적응력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상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제 이런 것들 변화하는 상황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지. 그러니까 이해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인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이게 상관하고는 상반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성은 이렇게 식상하고는 상극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상관하고는 상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성이 굉장히 강하고 상관이 없고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고 뭐 이런 것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정력은 이제 일머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고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학습 능력은 이제 인성의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고 이 사고 능력은 이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역시 이것도 이제 인성의 베이스가 됩니다. 이게 찬찬히 사고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이제 그 사고 능력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논리적인 사고력, 창의적인 사고력은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편인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상관이나 편인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래서 상관폐인이 된 사주들이 굉장히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도 굉장히 뛰어나죠. 상관. 논리적인 사고력은 역시 이것도 이제 인성에 해당이 될 때고요. 비판적인 사고력은 이거는 이제 정인보다는 이제 편인에 해당하는 게 강하겠죠. 직관력은 이제 굉장히 그 센스가 뛰어난 건데 이렇게 센스가 뛰어나려면 분석과 핵심을 빠르게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인성과 제가 있어야 그 직관력과 통찰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관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죠. 신약한 사주에 이제 관살이 강하면 이제 촉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직관력이라기보다는 좀 공명하는 능력, 소위 이게 촉이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것은 인성입니다. 이 학습 능력이나 사고 능력이나 제 인성이 베이스가 되는데 그 인성이 베이스 된 것 중에서 이제 상관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적응하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또 창의적인 능력, 편인 이런 것들이 비판적이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제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억력이나 뭐 이제 직관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주도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인성의 베이스가 돼서 상관이나 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머리가 좋은 사주가 당연히 공부 잘하는 사주, 즉 성적이 좋은 사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건 머리가 좋은 사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적이 좋은 사주는 머리가 안 좋아도 충분히 성적이 좋을 수가 있어요. 대개 보면은 그래서 뭐 편인이 강하고 상관폐인돼 있고 이러면 성적은 아주 안 좋죠. 왜냐면 공부하는 거 싫어하니까 굉장히 아주 똑똑하지만 공부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에 대한 명리학. 머리가 좋은 사주는 이제 어떤 사주인가?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머리가 좋은 사주는 무엇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제 사주 본 걱정과 생각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당연히 식신이죠. 뭐 식신이 제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몸을 쓰는 일을 해서 내 머리를 이제 쉬지 못하게 하는. 근데 이제 뭐 역시 이것도 자기 팔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